호랭이TV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 과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제 12년도 9월 달에 1번 물건 도봉구 창동의 낡은 반지하를 낙찰을 받고 지금 12년 동안 제가 2주 전에도 경기도 화성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명백히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교육생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12년 동안 저는 한 해도 낙찰을 받지 않은 해가 없어요. 두 채를 낙찰받았고, 작년에도 제가 두 채 받았고, 재작년에 호랭이님 만나서 영상 찍었을 때 그때 네 채 받았어요. 한 해도 쉬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또 하락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동산 등락이 심할 때도 꾸준히 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에서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과거 12년 동안 시장을 보고 움직인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제 스스로 해봤는데, 저는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을 생각하고 움직이진 않았던 사람이어서 앞으로에 대해서도 시장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이제 전향을 해서 아파트 시세 차익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에너지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빌라 투자를 하는 한, 그리고 월세 현금 흐름 투자를 하는 한, 앞으로 시세에 대한 전망이나 고민과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정해진 제 입찰가와 대출 금리와 시장에 정해져 있는 월세 가격만 생각하고 제 입찰가를 만들어서 꾸준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장이 올라갈 때 17년, 18년, 뭐 19년 그때 같아서는 아파트 시장이 올라가니까 빌라 시장에도, 특히 반지하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요새 살짝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가 되니까 뭐 빌라 시장, 아파트 관심이 떨어지니까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빌라 시장에도 관심은 좀 덜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본다기보다 아까 투자하면서도 지금을 저는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투자를 지금 내 돈을 하나를 써놨으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가 넣어놨으면 이 물건에 지금 당장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세차익 관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어쨌든 내 돈을 더 넣어놓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은 희망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게 이겼냐 졌냐 결과가 내가 매도할 때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뭔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기 동안은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 생각했던 예측이 맞아서 뭐 차익을 거둔다면 물론 그때 삶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은 별로 내가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월세 투자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 빌라를 하나 사 놓는다면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내고 차액으로 20만 원, 30만 원을 갖고 오게 된다면 내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30만 원만큼은 달라지더라고요. 30만 원 더 쓴다고 뭐가 차이가 있냐? 물론 차이는 없겠죠. 근데 마음 자체가 조금씩은 넓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세차익 돈을 넣어놨을 때는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것 같아. 그리고 불편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저는 월세 쪽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현명한 전문가분들, 출연자, 이 게스트로 많이 나오고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더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빌라나 특히 제가 주로 했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그 부분이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서는 오히려 그 점 덕분에
저는 이 투자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12년 동안 그래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숨 쉬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가 요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수익률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생분들이 그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제 물건을 다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교육생분들이 처음에는 그 질문을 안 하시는데 폐차를 서너 번 하고 한 10번, 20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아니, 이 가격에 어떻게 낙찰받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면 빌라 보는 눈이 남들보다 더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빌라를 갖고 싶잖아요? 그럼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38개가, 이건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단 한 개도 저 집 갖고 싶어 해서 갖고 낙찰 받은 집은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내가 그 입찰장 가서 저는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랭이님한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빌라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빌라 전망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이론을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벽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가 괜찮다, 아니면 전망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욕심이 나겠죠. 갖고 싶겠지,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그런 쪽에는 하진 않아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개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에서 시세 차익이 어디가 전망이 좋고 어디가 개발 계획이 유리한 것인가, 철도 교통망을 내가 파악을 하는 것인가, 그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 스스로 삶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잘 알죠. 왜냐면 저는 2주 전에도 입찰을 갔다 왔으니까. 입찰장에 사람은 언제나 많았어요. 아, 그래요? 언제나 많아요. 이번에 수원법원 갔을 때도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근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 물건에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제가 뭐 낙찰을 받긴 했는데. 단독으로요? 네네, 단독으로 받았어요. 그 성향이 예전하고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 제가 한 20번, 25번째 물건까지는 제 나름대로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집 외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저는 공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뭐 수업도 하고 제가 낙찰받은 물건도 수리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배운 부분이, 권리 측면에서 불편해 보이는 것들을 공략을 하는 거야. 전에는 집에서 불편한 거를 공략한 거잖아요. 반지하, 역류, 습기, 곰팡이, 그거를 공략하다가 약간 배가 불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권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그 부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요. 반지하를 봤을 때 곰팡이, 습기, 역류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부분이 내 거는 괜찮아가 아니었잖아요. 나도 있어. 나도 있는데 그걸 10개, 20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 곰팡이 100% 잡는 방법은 없어요. 이 곰팡이 전문 업체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곰팡이 전문 업체에 저도 많이 맡겼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막 한 평 하는데 막 100만 원씩 받았는데 또 곰팡이가 막 쓴 적도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인이 뭐냐고 하면, 왜 또 여기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곰팡이균이 다른 쪽에서 포자가 날라와서 또 곰팡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은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되나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도 이게 100% 잡을 수가 없구나 하다 보니까 곰팡이 제거제와 곰팡이 페인트 같은 것들을 만나니까 아주 저렴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구나 하면서, 전에는 몇백만 원을 써서 했는데 그걸로 100% 안 잡혔는데 2만 원짜리 페인트 한 통으로 되는구나를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래된 집도 해보니까 품은 많이 드는데 할 수 있구나를 느낀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하자 부분에서 저도 제 물건도 그렇고 교육생분들 낙찰받은 사례에서 특히 미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미납하신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는 사례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여긴 권리하자가 엄청나니까 피해야겠구나 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안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물건을 위주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봄철, 가을철은 사람이 부동산 불경기 때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저는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아파트는 좀 성향이 다르겠지만 빌라에서는 그 빌라왕 물건들이 아직도 처리할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물건 고를 때 어떻게 요새는 고르냐면 서울에서 전체를 검색해요. 경기도도 전체를 검색해요.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물건을 검색하는데, 그저께도 물건 찾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몇 번을 넘겨야지 여기 전체 지역의 물건이구나가 보이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페이지가 한 몇 달 전에 비해서 늘었어요. 뭐 한 10페이지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 되면 한 12페이지, 13페이지가 늘었고, 경기도도 한 5페이지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물건. 현재 경기도에 나와 있는 전체 물건을 봤을 때 페이지가 3페이지, 5페이지가 늘었다고 하면은, 아, 물건 늘었구나. 근데 항상 저는 경매시장에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 많은데 사람은 비슷할 거잖아요. 비슷한데 물건이 늘었으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경쟁률에 대해서는 유리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파트 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물건을 저는 정확히 공략해요. 그래서 그 시세 차익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을 따라서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안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너무 깨끗한 물건은 저는 잘 안 해요. 최근에 받은 경기도 화성 물건이 2015년식의 전용 22평 빌라예요. 그런 거가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 있었으면 저는 안 가죠. 그거는 싸게 못 사요. 그렇게 결론을 좀 낸 것 같아요. 아파트도 싸게 못 산다 라고 해서 아예 안 쳐다보는 거죠. 걷다가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거기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덜 보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빌라에 대한 흐름? 맞습니다. 그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주제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머리 좋고 막 학벌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인 게 그거예요. 반지하의 곰팡이와 습기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 시장에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난 못 이겨. 내가 후랭이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파트 시장에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양보한 거야. 아, 그거 후랭이님 해. 나는 후랭이님이 안 보는 거 뭐야? 반지 안 보잖아. 네. 내가 할게. 대신 안 보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수요자는 있거든. 그럼 수익률이 낮잖아. 나오잖아. 그럼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월세라면, 그게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난 첫 번째가 월세라면 그 이해관계는 충족했어 라고 하면 저는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백지이신 분들은 편하세요, 할 때. 근데 이렇게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저희가 기억나는 분 중에 부동산 업을 한 10년, 15년 정도 하고 이렇게 수업 들으셨던 50대 남자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은 제가 1주차, 2주차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이 평생 업으로 10년, 20년 동안 하셨던 거를 저는 완전히 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 게 당연히 공감이 돼요. 특히 제 교육생분들은 상처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상처요? 네. 무슨 상처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 그걸 상처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아, 보통 어떤 단어를 쓰나요? 손해라든지 부득이한 매도라든지 뭐. 그렇죠. 네. 뭐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손절하는 부분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하시는 마음의 상처. 아, 그거 상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을 줄 수가 없잖아.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찾다가 저런 낡은 거, 썩은 거 괜찮을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항상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허름한 집을 한다는 개념보다 우리는 월세 현금 흐름 투자다라는 개념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관이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